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이번에는 이제 오행의 개념이에요, 오행. 자, 오행은 문자의 상이나 자의를 보면은 오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오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오자의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자가, 옛날 글자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위에는 천이고 하늘이고 요 밑에는 땅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는 뭐 이거든 음기하강 내려오는 거예요. 음기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기가 내려오는 거고 양기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거고. 그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가운데서 만나죠. 그죠? 근데 가운데서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토라는 거, 오토. 오무토. 그죠? 그 오무토는 음과 양이 만나서 조종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도에서 이쪽에 양이었었고 이쪽에 음이 썼죠. 가운데 오토가 있잖아요. 조종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음과 양이 만나는 자리. 그게 가운데. 그러니까 무토가 오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한자도 그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오는 음양의 기운이 상승 하강으로 순환 운동이 일원화되어 운동의 항구성과 사물의 기본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중심 교차점에서 음양의 기운이 교감되어 구심점인 핵체는 통일과 조화의 모체로서 본체를 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상을 상징한 자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건 음과 양을 만나게 해서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무토다. 자, 이게요, 우리 무토의 이제 적천수 청간론이라는 걸 공부를 또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는데, 거기 보면 무토의 역할이 나와요. 무토의 역할. 무토의 역할은 조종자의 역할을, 적천수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라는 것도 가운데 있는 게 양과 음을 조종하는 글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도의 점상을,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16. 27, 38, 49?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도의 점상을 동서남북과 사방하고 가운데, 중앙. 그렇죠? 북방 임계일육수, 남방 병정 이칠화, 동방 갑을 38목, 서방 경신 4구금, 중앙 무기 50토죠. 그렇죠? 로서 오행과 오행의 방위와 자연수와 천간의 기운이 밝혀졌다 이거죠. 숫자에서 나왔고, 숫자에서 상이 나왔고, 상에서 결국은 그게 발전돼서 이제 글자로 바뀐 거죠, 그게. 그리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이제 배속, 뜻이 나와준 거죠. 임수의 의미, 간목의 의미, 을목의 의미,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행의 배속과 성질, 작용 등이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글자에서. 이렇게 수와 상이 사물인 오행으로 변증되었으니 오행이 주체가 되어 현상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행의 진리를 알 수 있다. 현상계를 운영하는 데는 오행이 주체지 사상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오행 공부를 해야지 사상 공부 가지고는 이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사상의학이라고 있잖아요, 한의학. 그 사상의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오행, 오장육부의 오행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오행의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오운육기 뭐 이런 게 있죠. 오행이라는 게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지금 나오는데, 컴퓨터의 구조와 하도낙서의 진리에 밝혀져 있는 진리가 일치되고 있다. 컴퓨터라는 게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요, 이 일본의 노벨상 탄 분인데, 1967년 가와하다라는 분이 컴퓨터 입문이라는 책에서, 가와하다의 할아버지인가 조부님이, 이 동양학자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기로 이어진 거죠, 이분한테. 자, 컴퓨터의 내용을 보면은 입력 장치가 있어요. 이 자판 입력 장치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죠. 이거 화면에 뜨는 게 출력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연산이잖아요. 이건 계산이잖아요. 전부 다 0과 1, 이게.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메모리 기억되죠. 그 다음에 제어 통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라는 거는. 아니면 이게 지 맘대로 되겠죠. 예. 그래서 입력 장치는 목, 동방삼팔, 출력 장치는 금. 그러니까 왜 입력 장치가 목으로 보냐면 이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죠. 입력을 시켜야 뭐가
계산을 하든지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겠죠. 근데 금이라는 거는 결실로 나와서 떨어지죠. 그 출력이 되죠. 여기다 2 더하기 3하고 입력시키면 5라고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잔치. 연산이 계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주의 임수나 계수, 수죠. 일주가. 임수나 계수가 있는 사람이요. 숫자 능력이 밝아요. 숫자에 대해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화를 남방이칠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화일주나 정화일주가 불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억력이 좋다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임오일주, 임이라는 건 물이고 오라는 건 불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주는 수화기제가 돼가지고 기억력도 좋고 숫자 계산도 빨라요. 머리가 잘 돌아. 예. 그러니까 일주가 뭘로 돼 있느냐에 따라 머리가 좋냐 나쁘냐도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기억에 관련된 글자, 물은 계산, 숫자 이거. 그 다음에 토는 제어 장치라고 그랬죠. 조종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무토, 기토는. 그리고 5하고 10은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도 인간이 하는 일을 그대로 시키려면 오행 구조나 오행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라는데도 음양 오행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도 오행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가속기. 그러니까 액셀레터를 누르면 차가 윙 하고 가죠. 가속기. 그러면 엔진에서는 불이죠. 폭발시키죠. 기어는 1단, 2단 조정하죠. 조절하죠. 근데 브레이크는 그러면 브레이크 밟죠. 수는 또 오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 속에서도 오행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오행의 일로 뒤져서 보는 거예요. 자꾸 잣대로. 어떤 현상을 이건 오행 중에 뭘까 뭐 이렇게 볼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왜 하라고 하냐면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걸 쫙 훈련하면 사주를 보는 눈이 커져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오행 공부를 하다 보면 타렘에 이게 스토리가 연속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쟤는 지금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행으로 막 분류가 돼. 그 드라마 작가가 써놓았는데 그걸 보고 저건 금 하는 짓이야, 저건 수야, 어째 뭐 이런 데니까 자꾸 그런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이 진리이며 진리가 과학이다. 진리와 과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도 원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음양오행은 진리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원리가. 근데 음양오행학을 무슨 미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무식한 거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거는. 근데 더 웃기는 건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음양오행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동양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뭐 겁나요? 지금 한의학 같은 공부를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연구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더 안 해,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우수한 기계에 대한 발명들도 전부 다 이런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되게 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